있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벽을 뚫고 지나간다고 얘기도 하고, 저 멀리 있는 데이터가 서로 뭐 텔레파시를 주고받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주고받는다고도 하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뭐 아니겠지만 이게 미시 세계에서는 진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이걸 인정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걸 다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실험적으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양자와 당연히 뭐 되어 있는 거고, 파동 입자 이중성, 뭐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이것도 뭐 얘기하려면 좀 많긴 한데,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부분들이 다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 일단은 실생활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아마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반도체, 이것도 다 이 양자역학이 아마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는 두 개의 원리가 아마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중첩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양자가 두 가지 성질의 이상 여러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게 관측했을 때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들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양자 얽힘, 뭐 두 개의 양자가 하나는 저한테 있고 하나는 안드로메다에 있어도 서로 하나가 결정이 되면 안드로메다에 있던 그 상대되는 얽혀있는 양자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찾아보니까 이걸 5차원으로 뭐 설명하시는 분들 가설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유튜브 찾아보셔도 나올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중첩이랑 얽힘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잘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정 기능에 대해서만 잘 풀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나오면 모든 컴퓨터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의 컴퓨터가 잘하는 게 있고요.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잘하냐 하면은 AI 관련되어 있는 머신러닝 할 때도 잘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신약, 신소재, 그 다음 금융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암호 해독도 잘합니다. 암호 해독하는 기능이 사실은 그 쇼 알고리즘으로 뒤에 있는데, 그 알고리즘 때문에 기존의 공개키 암호들이 사실상 다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안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이건 설명 간략하게만 한번 드릴게요. 기존의 컴퓨터가 어떤 덧셈을 했을 경우에 이진법으로 비트 단위 연산을 해서 2비트를 더해가지고 캐리를 올리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연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는 물론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극단적으로 그냥 설명드리기 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한 번에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뭐 개념적으로 좀 쉽게 설명이 될 겁니다. 물론 이거를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뭐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연산을 하고 다시 뭐 인버전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 연산을 거의 한 번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 동시에. 근데 얘는 필연적으로 그 양자라는 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값에 에러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취해가지고 값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특정 알고리즘이 있게 되면은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도 못 풀었던 거를 정말 간단하게 빨리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 이게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양자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 수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 하나의 이게 큐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8비트 지금 큐비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큐비트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러 상태를 얘는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양자 컴퓨터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 컴퓨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메모리를 이용해 가지고 상태를 에뮬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요즘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문제는 뭐냐면은 비트 수가 커지게 되면, 큐비트가 커지게 되면 메모리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 30비트 큐비트 정도, 거기에서 뭐 더 되는 그 정도까지는 뭐 무난한데 실제로 뭐 50비트 이런 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양자 컴퓨터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초전대체를 이용한 앞서 말씀드렸던 IBM이나 뭐 구글 이런 데서 사진이 있었는데 그런 용도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아이온큐 방식도 있고 최근에는 중성 원자하는 것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게 좀 유망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이 쇼어라는 알고리즘, 이 쇼어라는 거 지금 MIT 교수로 계신다고 하시던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RSA, ECDSA 이게 뭐 소위 수분해 문제, 이산로분 문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주기 찾기 문제로 바꿔가지고 이 양자 컴퓨터로 연산을 해버리게 되면 5,000 큐비트 정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이게 수시간에서 수일 내에 키가 다 깨진다고 합니다. 다 풀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다 쓰고 있었던 것들, 네이버 접속할 때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실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외교문서, 국방문서 이런 것들은 10년, 20년 동안 안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아부 알고리즘으로는 나중에 10년 후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는 지금 당장 쓰라고 얘기를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쓰라고 하냐면은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안전한 양자 내성 암호를 이미 2024년 8월에 표준화를 했고요. 그 알고리즘을 지금 당장 쓰고 아예 2035년부터는 쓰지 기존에 이런 알고리즘들 RSA, ECDSA 이런 거 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헷갈린 거는 아마 양자 암호랑 양자 내성 암호가 조금 용어가 뭐 좀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요. 양자 암호는 뭐 요즘에 나오는 양자 키 분배에 거의 국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양자 얽힘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끼리 키를 서로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DPL만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키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AS 같은 대칭 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수한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 내성 암호는 뭐 가장 유명한 게 카이버와 딜리시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미 표준화를 했습니다. 뭐 단점은 키 길이가 조금 커진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 같은 뭐 초고속 인터넷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현재 산업에 모든 퍼져 있던 암호 체계를 다 지금 당장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10년 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양자 내성 암호를 좀 하는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긴 했는데 그래서 현재 선정은 완료가 됐고요. 리스트처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표준화는 아직 진행 중인데 약간 좀 이슈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트에도 지원했다가 탈락된 알고리즘들이 3개나 있고요. 그다음 아예 리스트에 지원도 안 해줬던 이런 알고리즘이라 약간 이슈가 있긴 있는데 아마 그래도 표준화는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랑 특수한 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스피드로 가다 보니까 어쨌든 간략하게 한번 훑기만 훑은 것 같은데 뭐 PQC 암호가 반드시 지금부터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 관련된 부분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미 2-3개 이상 다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핸드폰 쓰고 계실 거고 신용카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안에 보면 뒤에 급딱지 모양의 이제 칩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게 전부 보안 칩이거든요. 그 안에 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1년에 수십억 개 이상씩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칩 자체가 깨진 적은 없습니다. 그 가격도 매우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키를 넣어서 사실은 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칩 위에다가 들어가는 도스 같은 OS,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직접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패키징까지 해서 저희가 사업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칩은 특히 보안 칩이라서 시중에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삼성전자랑 직접 NDA를 맺어가지고 칩을 공급받고 있는데 정말 보안에 있어서는 국제 인증까지 다 받은 부분이라 뭐 이 칩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보안에서 누구도 딴지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여기는 홍 교수님이랑 같이 해서 이제 연구해서 알고리즘도 집어넣었고요. 이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 인증도 받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가 펌웨어나 칩 형태로 하는 걸 같이 국정원이랑 받아서 했고요.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런 한전에 들어가는 계량기 요즘에 검침만 안 오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보안칩을 저희가 300만 개 이상씩 공급을 했고요. 현재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또 연락이 와서 보안 모듈도 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PQC 암호까지 해가지고 뭐 방산 장비에 들어가는 것도 좀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PQC도 접목을 해서 새로운 이제 포트폴리오를 지금 다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가지고 금융, 뭐 국방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뒷부분은 정말 뭐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훑고 지나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